제가 3일 동안 글을 못 들렸네요. 마이크가 좀 편찮아 가지고 이번에 한번 마이크를 한번 바꿔 가지고 한번 해 봤어요. 테스트 해 보니까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시죠. 글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맞춰 볼게요. 3일 동안 못 들린 거 오늘 한꺼번에 한번 매매 복귀하고 내가 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장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반성할 점도 말씀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은 배우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어제 3일 전에 이날 3월 22일 날 월요일부터 매매한 내역을 알려드리면, 이게 일단은 1봉 차트고요. 이게 이제 10분봉 차트. 저는 이제 분봉은 10분봉 위주로 보고요. 이제 움직임이 엄청 빠르다 그러면 이제 5분봉, 2분봉도 이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장중에서는 요렇게 놓고 10분봉, 5분봉, 2분봉,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선물 차트하고 코스 닥 차트 10분봉, 이렇게 분봉은 10분봉 위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일봉은 요 차트를 이제 일봉하고 요거는 주봉이에요. 그래서 일봉과 주봉을 보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제 매매는 분봉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매치 타이밍은 분봉에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일단 이제 신고가죠. 주봉상으로도 보면 이 빨간 선이 월봉의 볼린저 밴드, 요거는 요 초록 연두색, 초록색, 요 색이 이제 주봉의 볼린저 밴드인데, 이거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꼬리를 많이 달긴 했어요. 그게 약간 흥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점 고점을 쭉 앞점의 앞에 어떤 꼬리나 음봉을 메꾸는 양봉이 나온 게 좀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보일 때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제 종목을 선정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월요일 날, 이날 이제 강한 양봉 다음에 이게 강한 양봉의 10분봉이고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조정 보이는 날, 이날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날 이제 거래가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매수하냐면, 떨어질 때 만약에 그 종목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양봉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 하락의 어떤 각도나 봉의 그 하락하는 음봉의 그 길이, 그리고 하락하는 와중에 양봉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요, 철저하게. 혹시나 내가 못 샀는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놔두다 보면 그냥 못 사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괜찮은 종목들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시점부터 제가 잡아 들어갔을 거예요. 요 구간서부터 잡아 들어가서 막판에 끌어올려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끝났는데, 이제 왜 제가 이거를 이제 동시효과에 팔고 나왔어요. 판 이유는 감사 보고서가 제출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3월 22일 뭐 6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장 끝날 때까지 안 나와서 이거 불안해서 가져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한 게 이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한 거는 대원화성.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종가에 오버를 한 거고요. 한국 컴퓨터, 이것도 이제 종가에 오버를 한 거고요. 종가에 사서 제가 주 매매하는 방식이 이제 종가에 매매하는 방식을 선택해요. 요거는 이제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사봤어요. 그리고 띵크웨어, 이것도 이때 장중에 조금씩 잡았는데 조금 이제 동시효과에서 좀 떠가지고 좀 수익이 났었거든요. 이거는 판거. 알로이스는 사실 이제 새로운 매매법을 한번 만들려고 장중에 이때 올라갈 때 샀는데 막판에 좀 밀려서 끝났고 소액이라 그냥 사실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요날 한번 사고 요날 한번 사고 그리고 요날도 조금 한번 샀어요. 그래서 300 처음에 이제 300 가지고 들어가서 몇 차례 거쳐서 이제 샀던 거고. 그래서 이제 23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23일 날 많이 빠졌어요. 미국은 이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 넘게 상승하고,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이제 개인들이나 제가 이제 크게 당할 때가 언제냐면은 나스닥은 미국 시장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빼. 그런 경우는 지수가 조금 별로 안 밀리더라도 지수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락하는 느낌이 많이 와요. 이날이거든요. 아침에 조금 살짝 떠서 시작해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하루 종일 뺀 거 이게. 근데 미국은 전날 올랐거든. 1.23%.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기대심리가 있거든.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계속 수급 악화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아가지고 지수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게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춤주춤 하다가 손절해야 될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손해 안 나고 계속 뭐 다만 몇 분이라도 수익 내고 팔다가 이날 어제죠, 어제. 어, 오늘이 또 하루가 지났으니까 어제 그저께네요. 어제 그저께 이제 크게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하는 현황을 보여드리면, 이거 종가에 샀는데 이날이죠. 근데 사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 당연히 떠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샀어요. 계속 사다가 얘 같은 경우는 막판에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지수도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물량이 이때 제가 파는 물량이 이때의 최저점인데 그때 물량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때 못 팔면 제가 못 팔겠더라고. 제가 제 원금이 한 500 좀 넘는데 한 6,600만 원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일단 이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얘도 저점이 깨질 것 같아서 일단 물량이 받쳐 있는 데다 일단 팔고 위험 관리를 하자 해서 손해가 얼마가 나든 간에 일단 팔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손해가 확정이 된 게 1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컴퓨터 이날 종가에 샀는데 왜 샀냐? 얘도 이제 일봉을 보시면 이 차트가 신고가 차트거든요. 앞전 고점을 다 돌파하고 5일선이 하향하다 5일선이 상향으로 턴하면서 강한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20일 종가상이 20일 신고가도 났고, 그리고 거래량이 팍 줄면서 이제는 주가도 조정을 살짝 보이고 있고 상당히 좋은 차트였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심하긴 했어요. 요즘은 이상하게 종목이 별로 안 나와서 좀 불안했거든요. 월요일 금요일부터 좀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비중을 처음엔 조금밖에 안 싣고 종가에 들고 오버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나스닥이 떠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전날에도 시간에서 좀 떴거든요. 근데 도합에서 시작하더니 확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사다가 상황이 아니야. 이게 이제 일봉상 5일선이거든요. 근데 5일선은 깨고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5일선 깨질 때 3분의 1을 정리하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정리할 틈도 없더라고요. 너무 밑에서 팔면 이거는 뭐 손절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더 사서 11일평이 이 파란 선이 11일평이거든요. 그러면 5일선에 3분의 1 던지고 안 팔린 물량은 11선 근처에서 조금씩 매집하다가 매수하다가 반등해서 5일선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왜냐면 단기 급등 종목은 5일선이 깨지면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팔고
뭐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사더라도 일단 던지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장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급하게 또 빠지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어제만 해도 눌릴 때는 이 변동폭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아침부터 봉 하나가 막 2%씩 나오고 이거는 또 2.5%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게 빠진다는 건 뭔가 세력이 급하게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도 한 50만 원 이상 손절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팔긴 잘했다. 왜냐면은 어제 팔고 나서 5일선에서 팔고 나서 11선, 22선 다 깨지고 오늘도 또 한 번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손절을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 하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기서 친구가 추천해줘서 사실 여기서 한 10주 샀다가 오늘 23일날 보니까 다른 거 다만 빠지는데 얘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련하고 이제 위에서 또 한 20주만 잡는다고 잡은 게 한 40주가 잡혔더라고. 잡히고 나니까 바로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방법이 또 일단 뭐 그래 봐야 얼마 사진 한 300만 원 사진 거죠. 10주에다가 40주에 50주니까 좀 더 사줬겠다. 한 5, 600 사줬겠네요. 그래서 혹시 기다리는데 계속 빠지길래 여기서 계속 조금씩 계속 담았어요. 계속 담아가지고 기다리고 보니까 지수가 이제 반등 안 하고 계속 빠지는데 얘는 막판에 이렇게 세게 흐름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사다 보니까 많이 사서 한 4천만 원 넘게 샀는데 반등이 세게 나와서 결국은 플러스 권위로 끝나서 안도에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응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띵크웨어 얘도 이제 제가 하루에 3종목을 손질한 거예요. 결국 50만 원 이상대를. 띵크웨어 같은 경우도 이날 21선 21일평의 볼린저 밴드도 돌파했고, 그리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보다 위에 있고, 주봉의 볼린저 밴드는 좀 더 위에 있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지금 61일평도 지지, 이 녹색 선이 61일평인데 61일평에 지지받고 강한 양봉 나오고 거래도 733%니까 많이 떴고, 그 전날 그 다음날 거래대가 확 줄면서 거래가 한 뭐 40 전날보다 40% 이상 줄면서 완만한 하락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조금씩 살찌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에 가서 떠서 시작해서 괜찮겠다 했는데 아침부터 얘도 안 인사달래요. 갭 조금 하락해서 시작하더니 확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도 아직 뭐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5일선이 안 깨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추매로 대응을 했어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다가 여기서 5일선을 딱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요 검정선. 그래서 얘도 뭐 눈물을 머금고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손해 난 거고요. 알로이스. 이제 알로이스가 이제 제가 조금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사고, 그 다음에 이때 300만원 사고, 이때 100만원. 그리고 이날 제가 또 한 100만원 사고, 이날 시가에 한 100만원 사고, 장중에 한 100만원 사서 한 600 정도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좀 더 들고 갔었나? 지금 보니까 많이 샀네. 장중에 이 파는 날 장중에 500만원이나 샀네. 계속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조금씩 담는다고 담다 보니까 좀 많이 잡긴 했네요. 근데 이것도 한 저점에서는 평가 손실이 한 40만원 정도 나다가 막판에 이제 갑자기 이제 얘는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할 때 얘는 계속 밀렸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이 기간으로 따지면 한 2주 이상 밀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반등도 별로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 확 들어왔더라고요. 막판 갑자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단 팔고 나왔어요. 왜냐면 하락장에서는 일단 올라가는 게 있으면 좀 쳐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잔고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날도 이제 막판에 이제 한 4종목을 보유를 했었거든요.
뭐뭘 보였었냐면, 얘하고 대원 화성도 손절을 했다가 얘가 다시 이제 바로 올라가더라고. 안 빠지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 판 것 같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판 물량이 한 3분의 2 정도 다시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해성산업, 이것도 제가 장중에 좀씩 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계속 빠지더라고. 그런데 5일선은 아직 안 깨진 상태라 손해가 한 2% 난 상태에서 그냥 보유를 하고 넘어갔어요. 오버를 한 거고. 한국컴퓨터는 손절했고, 컴투스 들고 갔고요. 4천만원 정도. 얘도 손절하고 나갔고, 러셀 같은 경우도 얘를 많이 샀어요, 제가. 얘도 이제,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났고, 이제 거래 없이 이제 눌리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장이 안 좋아지면서, 장도 계속 안 좋은데 잘 버티더니 오후에 가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할까 하다가 지금 뭐 장 분위기가 너무 밀리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이, 동참하다서 같이 막 팔고 손해난 거 하다 보면 이거 막판에 손실 난 거를 뭐 회복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 흐름이 차트상 너무 좋고, 얘 또 아마 반도체 관련한 테마를 엮여가지고 얘가 1등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장이 안 좋아서 막 보유 종목 중에 손절하는 종목도 막 생기고, 이럴 때는 가장 센 종목을 들어가서 비중을 좀 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팔 때 저는 이거는 팔았던 물량, 손절한 물량을 가지고 이 종목을 샀어요. 근데 막판까지 계속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내리는 거,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내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내릴까 생각을 하고, 장 끝나고 공시가 딱 났는데 이 공시가 나는 거예요. 감사보고서 제출. 근데 마침 내가 얘는 차트가 워낙 좋아가지고 뭐 더군다나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올라간 건데, 설마 뭐 감사보고서 제출 안 됐겠어 했는데 보니까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 팔고 나간 거였어요. 근데 마침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됐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시간에서 많이 그래도 올라가 주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2.79%가 올랐어요. 제가 평균 단가가 5,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꽤, 더군다나 6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어서 손해가 한 160만원 정도 났는데 시간에서 2.7%가 올라간 거예요. 그 바람에 안 돼요 한숨을 좀 쉬고 이제 넘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날 이렇게 무리해서 좀 오버해서 많이 산 이유가, 장이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빠지면 다음날은 반등이 꼭 나오더라고요. 항상 보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렸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불안해서 팔고 싶고 막 그럴 때는 보면 그 다음날은 항상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이 폭락한 것도 아니었고 또 미국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빠졌어. 그리고 빠진 이유가 미국이 뭐 미중 무역 분쟁 아니면 중국하고 유럽하고의 뭐 약간 무역 분쟁이 있나, 좀 뭐 알력이 있대나 뭐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다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개미들이 불안해서 못 버티고 손절하고 팔고 막 그런 뭔가 약간의 시장이 막 투매 분위기로 할 때는 항상 좀 오버해서 더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항상 그런 위기에서 매수를 하면 큰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일단 대원화성이 제가 이날 사서 이날 분할매수를 하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손절하고 더 이상 안 빠지길래 다시 샀다 그랬잖아요. 3분의 2 정도. 근데 이게 이제 한 4,400만 원 정도 샀는데
이 아침에 또 시가 갭상승 살짝 했다가 쫙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금이 한 5천만 원, 5천 중반인데 한 1억 6천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무조건 털어야 되니까 일단 올라갈 때 여기 이 가격권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런 급등도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비중이 좀 적게 실었으면 뭐 좀 더 버텨서 아마 이거를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 욕심까지 부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번 것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워낙 비중도 크게 실려서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나왔고요. 해상산업도 이때부터 잡아서 추세 막판에도 계속 밀리는 바람에 제가 일단 마이너스 한 2%에서 오버가 했는데 마이너스 2% 정도 손해난 상태에서 얘는 또 아침에 탁 튀면서 확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5일 이평 위로 착 치고 올라가는데 일단 얘는 많이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 1200만원. 일단 반등 줄 때 일단 손해 안 본 상태에서 일단 나오자 하고 일단 물량 쳤고요. 진이뮤직은 이제 이건 장중에 산 거고, 얘가 이제 오히려 이제 어제 이게 수익이 났었잖아요. 한 4천만 원 샀는데 수익이 났는데 시가부터 개파락해서 밀리더라고. 그래서 이미 다른 쪽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이익 실현을 해서 수익이 좀 난 상태라 얘는 일단 3분의 2 정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러셀. 얘가 이제 한 4,4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이제 어제 2.6% 뜨는 바람에 본전 이상에서 안돼 한숨 쉬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가는 그렇게 크게 뜨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2% 정도 떴는데 그래도 막판에 이제 확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여기에서 거의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그냥 쭉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팔고 버텼으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왜냐면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얘처럼 갈 수도 있지만 얘처럼 이렇게 파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먹고 나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아예 금액이 좀 적으면 좀 여유롭게 지켜볼 수도 있지만 또 여유롭게 지켜보다 보면 뭔 거 다 토해내.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진이뮤직 지금 현재 오버하고 있는 종목이 4종목 오버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제 밤에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장이 처음에 빠지다가 막판에는 탁 끌어올렸죠. 장이 다시 이제 좀 살아난 느낌이 들고 또 종목도 지금 얘가 요 두 개가 같은 테마로 해서 어제 강한 양봉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종가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항상 강한 양봉 다음에 눌릴 때만 잡아야 돼요. 눌릴 때. 시가가 여기서 높게 시작했는데 이거 뭐 여기서 한번 허브적거리고 매매를 해봐야 돈 못 벌어요. 뭐 단타로 해서 찔딱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항상 매매는 다음날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미리 잡는 거예요. 뭐 쫓아가서 오늘 당장 뭐라고 막 쫓아가서 매매하면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항상 내일 수익 날 거를 기대하고 오늘 손해 보더라도 오늘 조금씩 잡아 들어가서 내일을 위한 매매를 하셔야지 너무 단기적으로 당장 먹을 이익을 취하려다 보면 돈을 줬다 보면 돈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KTH 요 종목 지금 오버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평단이 약간 평단이 좀 그래도 낮게 끝났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진이뮤직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담았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올라갈 때 3분의 1 던지고 근데 얼마 안 잡힌 상태에서 이제 3분의 1 던진 상태에서 좀 더 가면 팔라고 했더니 그냥 쭉 밀리기로 그냥 더 샀어요. 더 샀다가 이제 좀 많이 잡힌 것 같다. 한 3천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반등할 때 조금 이제 물량 정리하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다시 잡고
올라갈 때는 물량 좀 정리하고, 가장 부담 없는 선에서, 뭐, 3천 이상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일 부담 없는 거는 뭐, 천만 원 내외, 장중이니까, 장중에는 너무 많이 사면 또 불안하죠. 그래서 또 이제 떨어지면 좀 잡고 하면서, 이제 요번에 이때 올라갈 때, 이제 3.5% 올라갈 때, 저 위에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다시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운동하느냐고 잠깐 나온 사이에 다시 더 있으면 이 저점 안 깨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서 떨어질 때마다 더 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있는 거고요. 대형 포장도 20일 신고가 났고 거래량 많이 터지고 오늘 거래 없이 밀리고, 그래서 얘도 좀 더 빨리 봤어야 되는데 제가 운동 갔다 온 사이에 사실 매수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서 사는 게 맞고, 저거는 요 위에서 조금씩 대놓고 잡아서 조금 평단이 높은 편이었고요. 컴투스 지금 뭐 계속 오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이 갑자기 안 좋아질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하루 종일 뺄 때, 이럴 때는 일단 추세가 꺾이는 거는 일단 손절한다. 그러고 그 손절한 금액은 그날 그 시점에서 가장 강한 업종군 중에서 들 빠진 업종, 그런 종목으로다가 오히려 비중을 몰아줘야 돼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날 엄청 세게 올라왔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로 올라간 거 있잖아.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단기 관리 예고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문제는 거래는 없어. 거래는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도 막판에 지켜주는 흐름이 꼬리를 달고 지켜줬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중을 한 4천만 원 이상 실은 거고요. 원금 5천인데, 얘는 사실은 거래 차트는 좋은데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얘는 제가 한 1,200만 원만 담고 그 이상 담지 않은 상태였고, 요거 제가 러셀에 6,600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거래도 엄청 활발한 종목이고, 그리고 테마로 엮여 있고, 또 테마 1등주였고, 그리고 5일이평하고는 한참 많이 떨어져 있고, 다음날 이런 종목이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테마나 주로 잡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약한 거는 치고 강한 거를 몰아가지고 남들이 손절하고 나갈 때 오히려 그런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다음날 기회가 왔을 때 어제 손실난 금액까지 오늘 다 복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계속 제가 매매한 내역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한 거 보시면은 3월 24일 더 부드럽게 광고 내려간다. 나와요. 광고 끝나고 나서 16.5도로 소주 맛은 보여드릴게요. 올라간다. 대관령 기습 안반수로 더 이 부드럽지만 주식이라는 게 더 그냥 소주다운 매매 기법 하나만 처음처럼. 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발언을 했는데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엊그제 그 증권회사 지장하는 그 친구랑 얘기를 그냥 그동안 정말 매일같이 1, 2%씩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계속 돼 있냐? 여기 가려서 그렇구나. 왜 그런가 했네. 다시 한번 볼게요. 뭐 경제 활동이 또 위축될 수 있는 그 추가적 뭐 경제 활동이 또 네. 위축될 수 보시면은 1억 6천에
150만 원 손해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장이 딱 끝날 때 보시면 (160만 원) 손해였었는데 330만 원 오히려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제 그 손해를 실현 손익이 200이었고 실현 손실이 그리고 평가 손실이 한 1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었는데 오늘 오히려 그 평가 손실 200만 원에다가 200만 원을 다 복구하고 그러고도 이제 한 330만 원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 150만 원 까지고 오늘 150만 원 까지고 평가 손실이 200 있어서 350이었다가 오늘 350을 벌은 거죠. 평가 손실 200을 더 합쳐서. 그러니까 500만 원 가까이 버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금액은 얼마 뭐 크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별 수익이 안 나오나? 워낙 장중 내내 한 거라 이번 달에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한번 내일 제가 낮에 보여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한 거는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셔서 이번 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강의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시면서 이론적인 강의 부분과 실전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이론적인 게 뭐 들어보면 뭐 뻔한 얘기지 뜬구름 잡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제가 이제 그 이론을 실전에서 쓰는 방법을 제가 매매한 걸 통해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